안녕하세요, 짠토끼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토요일이고요. 저번 주에 금융치료를 받고 우선 선저축을 한 20만원 정도 했는데 이 금융치료를 받으니까 이 약효가 꽤 오래가긴 하네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빠밤 오늘 바로 찾아온 뜨끈뜨끈한 연말정산 환급금이요. 가지고 왔어요. 과연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꽤 많아 보이죠? 저 연말정산 제가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부모님께서 현금 영수증도 많이 제 앞으로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 환급금은 109만원인데요. 이왕이면 뒤에 숫자 맞추자 해가지고 110만원을 찾아왔어요. 만원권 1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110만원을 우선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저축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은 그냥 파킹 통장에 묶어 놓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목돈은 넣으려고 하고 10만원만 좀 저축을 나눠서 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연말정산 이번에 토해내는 금액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예상한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해마다 한 3월달 되면 좀 연말정산에서 금액이 나오는 편이니까 환급금이 나오니까 좀 마음이 여유로운 것 같고 이게 점점 약효가 떨어지죠. 점점 그래서 요거 100만원은 저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봉투 속으로 들어가자.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어딘가 쓰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묶어놔야지 뭐 어떡해. 예금으로 묶을지 어떻게 할지 파킹 통장에 잔고를 좀 보고 묶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묶어가지고 넣던가 당분간은 그냥 파킹 통장에 가지고 있던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일절에 종로에 갔어요. 종로에 동생이 금을 판다고 해가지고 같이 금 구경을 했는데 또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동생은 가지고 있는 거 금 처분하고 새로 목걸이하고 팔찌를 샀고요. 저도 팔찌가 하나 눈에 띄고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구매할 뻔했어요. 90까지 넘어갔는데 제가 만약에 연말정산 금액이 저번 주에 나왔었다면은 저는 분명히 팔찌 샀을 겁니다. 근데 잘 참았어요. 제가 어쨌든 마음에 드는 상품 번호나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 금값이 좀 많이 내려갔을 때 전화를 하면 그때 상품을 그냥 택배로 보내주셔라 하고 나왔답니다. 진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했다 싶어요. 지금 또 금값이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카 책을 사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책 사주기가 힘든 건지 그날 그 종로 쪽에서 엄청난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지만 지하철에도 태극기 부대 어머니들 아버님들 엄청나게 뒤섞여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비도 오고 맞아 비도 왔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외출이었는데 그래도 광장시장에서 빈대떡도 먹고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네, 3월 첫째 주 어떻게 지냈는지 또 볼게요. 3월 1일 같은 경우는 빈대떡을 먹으러 갔는데
처음에 주문한 거는 동생이 결제했고 먹다가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결제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12,000원 결제했고 집에 오는 길에는 다이소에서 이제 제 거 사면서 조카 바로 이제 계약하는데 노트랑 필요한 게 있어서 조카 거 또 제가 계산을 같이 해줬답니다. 그래서 7,000원 나왔어요. 일요일에는 동생이 코스트코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섰거든요. 근데 요날 제가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초콜릿을 사고 있어요. 시식을 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그 시식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초콜릿이 마시멜로우가 들어있고 또 카라멜 들어있고요. 뭔가 크리스피하게 씹히는 초콜릿인데 차갑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마시멜로우가 쫀득하게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식감이 다채로워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매우 답니다. 그런데 맛있고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 15,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카라멜 스모어라는 건데 요게 2,900원 할인 행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당 넘어가서 샀어요. 그래 나 당 떨어질 때 한 개씩만 먹자 해가지고 샀는데 혹시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요거 굉장히 맛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꽃입니다. 초콜릿 하나 구매했고 분다버그 자몽 요거 또 세일하길래 구매했어요. 그리고 바이오 요구르트, 그 드링킹 요구르트 블루베리 맛 요거하고 이제 동생이 소세지 산다고 했는데 그 3묶음짜리였거든요. 근데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사고 바이오 요구르트 이걸 제가 결제하고 이렇게 3개 결제하고 소세지는 동생이 결제했답니다. 그래서 입금은 따로 해주지 않아요. 서로 그냥 똔똔 이렇게 했고 평소에 물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나마 좀 목 넘김 편하게 하려고 콤부차를 타서 먹거든요. 그래서 레몬 맛을 하나 샀답니다. 화요일 무지출.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트에서 다른 거 이제 큰 거 장을 봐도 꼭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마늘, 두부, 청양고추, 감자, 오이, 호박 이런 거. 이런 거 또 없으면은 요리해서 먹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 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도 무지출. 금요일은 제가 다이소에 또 갔어요. 다이소 영수증이 이번 주만 3장이야. 뭐 샀더라? 잠깐만요. 영수증이 많아가지고 부탄가스 묶음 사고 또 제가 라이터에 사용하는 부탄가스도 없어가지고 그 가스도 사고 박스 테이프도 사고 타이머 이제 레진 믹싱하고 할 때 타이머를 사용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1,500원 나왔고요. 오늘은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걸 올리브영에서 잔뜩 샀답니다. 1+1 하길래 또 쟁여놨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좀 길거든요. 요거 조금만 이따가 보여드리고 다이소에서 또 9,000원어치 샀어요. 뭐 샀냐면요. 그 포장 봉투를 좀 샀고요. 제가 진짜 너무 수치스러운데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뭐 저한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번 주에 동생 집에 갔는데 그 파티할 때 이제 좀 발이 퇴근하고 오니까 답답해가지고 양말을 벗고 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세상에 발 뒤꿈치가 진짜 구멍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양쪽이 다 닳아가지고. 근데 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는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엄지발톱 뭐 이런데 구멍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멀쩡해가지고 빨래 개고 이럴 때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발 뒤꿈치가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도 겨울이니까 긴 바지 입고 다니고 해서 뭐 딱히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다. 휴 다행이다 하고 돌아서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계속 병원에 다녔잖아요. 목 디스크 때문에 막 물리치료 받고 하면서 신발을 계속 벗고 뒤집어서 주사 맞고 옆으로 새우잠 자듯이 이렇게 웅크리고 물리치료 받고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였을 것 같은 거예요. 베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사 맞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하고
지금 알고 나니까 막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양말을 다 버렸어요. 그 문제의 검정 양말, 제가 한동안 계속 검정 양말만 신고 다녔거든요. 다 버리고 오늘 다이소에서 양말을 사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양말 신을 거예요. 야,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니. 여러분들도 한번 양말 점검해보세요. 뒤꿈치로 걸어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뒤꿈치만 용케 달아진 건지. 창피해. 여러분들은 변비 없으세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물을 잘 못 먹어요. 목에서 안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 텀블러에 물 담아놓고 그냥 옆에 계속 두고 틈틈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직원분이 저에게 추천을 해줬어요. 정말 깨끗하게 비워지는 음료가 있는데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사서 전에 저한테 줬었거든요, 하나를. 근데 세상에 정말 관장하듯이 깨끗하게 장세척이 된답니다. 이거예요. 그 이름하여 갓비움. 구름처럼 가뿐한 나. 요거는 약간 키위 맛이고 요거는 푸른 맛이에요. 그 자두가 배변 활동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복용 방법은 이거 한 병을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연이어서 마셔요. 그러면 처음 먹었을 때는 거의 1시간 안에 신호가 왔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슨 일정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집에 하루 종일 편하게 있는 날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한번 이제 비우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이제 또 나눠가지고 세척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스가 좀 차요. 그래서 좀 부글부글 거리는 느낌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정말 갓 비워져요. 그래서 좀 유난히 배변 활동에 힘든 시기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가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걸 왜 이렇게 홍보하냐. 제가 1+1으로 12개, 그러니까 6개 구입하고 12개를 받은 거죠.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한 병에 원래는 3,900원 정도 해요. 유통기한이 거의 1년이에요. 그리고 실온 보관해도 돼가지고 당분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픽업을 했어요. 픽업하러 갔더니 매장에서 100원 이상 결제하면은 트리트먼트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나오면 되는데 또 괜히 또 이것도 2+1 하더라고요. 심심할 때 간식 삼아 먹으려고. 요거는 6,000원. 6,000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총 결제 금액이 29,400원이 있었답니다. 부수입 저번에 50만원 있었던 거 이번 주에 이제 정리를 해준 거고요. 20만원 저축하고 선저축이 10만원이 있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선 30만원 저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잔액은 20만원 생활비 중에서 59,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축해놨던 거 30만원하고 이번 주에 이제 59,000원 더 해서 총 저축 35,900원 기록을 해놓을게요. 오늘은 계산기 2개 나와버렸다. 계산기 2개가 나와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빵순이 저축 스크래치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안 채우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저축 금액도 여유있게 있으니까 그냥 다 긁어버릴까 해요. 신나게 한번 긁고 다 채워봅시다. 이제부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16,000원) 여기 딸랑 1,000원 하나 넣어놨었어요. 16,000원. 와, 너무 안 채웠구나. 가끔 이렇게 폭탄을 하나 나오게끔 설치해놨답니다. 왜 그랬을까, 과거에다.
48,000원. 오늘 채워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이제 3월 되니까 빨리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다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묶고 더블로 가. 당첨이다. 여기는 48,000원. 뒷장은 다 채워져 있고. 와, 안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다음 주에 요거 마저 채우고 땅순이는 다음 주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산을 짜고 남은 것도 저축해야 되니까 선저축이랑 그때 같이 해야겠어요. 예산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월 예산 저번 주에 짰다가 그냥 금액 너무 많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해서 은행에다가 다시 입금을 시키고 찾아온 거예요. $300,000. 그러면 여기에서 선저축 10만원, 12만원으로 선저축 할게요. 채울 거 먼저 채우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1, 2월에 무지출 하는 날 저축을 가급적 하려고 반드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채워놨었는데 이걸 이제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폭발을 할 거고, 이번 주에 무지출이 2번 있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2번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축을 해보자. 첫째 주 여기 금액을 랜덤으로 그냥 똑같이 1,000원, 5,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이라도 무지출 있는 날 저축하시라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우선은 10,000원씩 저축해볼까? 첫째 주에? 좋아. 아까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요거 1년 저축. 1년 저축은 1월, 2월 끝났고 3월달 제가 저번에 3만원 저축을 했었고, 이번 주는 여기 잔돈이 너무 없으니까 또 바꿔. 잔돈 바꿔. 이왕이면 새 돈을 바꿔 놓자. 아쉽다. 이것도 잔돈 2만원 준비해놨고요. 저축 열심히 해야지. 이번 주에 얼마 저축해? 11,000원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 저축까지 했어요. 그 다음은 20주 저축. 20주 발레 저축. 이번에 7째 주 16,000원. 16,000원. 근데 여기도 잔돈이 좀 있으니까 빼놔야겠다. 귀한 5,000원짜리. 5,000원짜리 2개. 그리고 5,000원짜리 2개는 10,000원짜리 바꿔서 넣어 놓을 거예요. 리본 저축 해보자. 리본 저축 오랜만에 3만원 3만원을 채우자. 3만원. 아이고, 굿나잇을 안 하고 갈 뻔했네. 굿나잇도 좀 해줘야지.
이제 15,000원이 남았고, 웨딩저축. 그럼 10,000원. 10,000원 저축. 오랜만에 포뇨를 한번 봐야겠다. 5,000원이 있을까? 5,000원 있는 데다 무조건 넣는 거예요. 포뇨에선 찾지 못했으니까 토토로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있어요. 5,000원. 이렇게 해서 저축을 어느 정도 끝냈고, 예산자의 거 이제 20만원 남았고요. 저번에 보너스 받았던 거 50만원 중에 30만원? 네, 그거나 킵해두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 주 예산 20만원이고, 이번 주에도 뭐 별다른 약속은 없어요. 적당히 잘 아끼면서 지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다이소를 좀 자주 가죠. 이번 주엔 안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요걸 넣어서 다이소를 갈 수도 있고, 이 금액 중에 일부는 그 음식물 쓰레기 교통카드에 충전시켜가지고 그 태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전을 시켜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존의 쓰레기 봉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따로 충전을 안 했는데,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트는 저번 주에도 신나게 장을 봤는데, 이번 주에 뭐 순두부 뭐 요 정도는 살 것 같아요. 3만원만 넣어놓고. 별다른 약속이 없긴 한데, 배달 음식 저 또 한동안 안 시켜 먹었잖아요. 좀 시켜 먹어볼까? 근데 여러분, 저 그 캐시워크 제가 계속 앱테크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포인트가 거의 77,000원? 요 정도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게 기간이 지나면 또 소멸되기도 하니까 제가 배달의 민족 상품권으로 바꿔놨어요. 8,000캐시에 5,000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서 24,000포인트 사용했고 15,000원 상품권을 교환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 어플에다가 채워놨어요. 우선 그걸 사용하겠지만 그것도 사용 기간이 있거든요. 한 달? 그래서 한 달 안에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을 것 같아서 그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필요하면 요거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쇼핑은 따로 하면 안 돼. 이번에 좀 참자. 참을 수 있어. 방금 예산을 맞죠? 그럼 뷰티도 이번 주에 없어. 그냥 대충 살라우. 병원은 제가 지금 최대한 안 가고 버티고 있긴 한데 많이 좋아져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병원 예산도 넣어놓지 않겠다.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예요. 그쵸? 은행에 돈 넣을 거랑 제가 아까 10,000원짜리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5만원권 2장으로 바꾸고 기타 비용에 2만원 넣어놓고 10만원을 우선 예비비에 넣어놓는데 예비비 안 써야죠. 요거 다음에 그대로 저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약속이 없으면 충분히 한 10만원으로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약속이 생기면 문제인 거예요. 그쵸? 저는 웬만하면 돈을 막 밖에서 군것질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새는 돈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현금 생활 시작한 뒤에는. 어머나 난 몰라. 정말 이놈의 정신 어떡해. 오늘 저축 폭파 2개 한다고 해놓고 영상을 그냥 마무리 지워버렸어요. 우선 영상을 다시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답니다.
호저축은 이따가 하고, 이제 제가 1, 2월에 무지출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틈틈이 저축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모았는지 한번 해볼까요? 가급적 10,000원씩 저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요일 엄청 큰 금액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주말에는 좀 돈을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무지출 했던 거는 18만 원이네요. 두 달 만에 무지출 한 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저축을 했더니 매번 빼먹지 않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무지출을 하는 게 굉장히 살림하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돈을 쓰는 날 쓰고 안 쓰는 날은 거의 안 쓰는 편이고, 또 1, 2월 같은 경우는 업무가 바쁘니까 돈 쓰고 뭐 그럴 시간도 없어요. 이제 2월 달에는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갑자기 지출이 많아지긴 했는데 요렇게 저축은 힘이 있는 거예요. 18만 원. 18만 원! 야호! 겨울 저축에는 얼마 저축했는지 이것도 한번 폭파해 봅시다. 요거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1, 2, 3, 4, 5, 3만원. 3만원 있네요. 여기 저번에 제가 잔돈을 바꾸면서 여긴 얼마일까? 4만원. 그래도 또 뭔가 떠나 보내려니까 아쉽네요. 오, 자, 2만원? 만두는 2만원 밖에 안 됐었네. 코코아 4만원. 아,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몰라. 계산기 진짜 말 안 듣네. 세봐야죠 뭐. 세보자. 계산기가 안 도와준 관계로 세보자. 5만원 건하고 다시 계산해볼까요? 23만원. 호우저축은 23만원이었어요. 23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저축 폭발을 했답니다. 오호, 그러면 아까 무지출까지 하면 41만원. 신기해요, 정말. 저축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폭파하면 언제 이렇게 돈을 야금야금 모아놨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목적저축으로 넣기도 하고 다른 속지에 또 저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목적저축에 저축을 해도 웬만해서 그 돈을 안 쓰고 예산 짠 거에서 가급적 돈을 먼저 쓰려고 해요. 목적저축에 돈을 넣어놓는 거는 어쨌든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돈을 쓸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또 막 그걸 쓰기가 싫더라고요. 우선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고 진짜 없을 때 쓰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저축 금액 어떻게 할까 고민해봤는데 그냥 그대로 요거 잔돈 좀 바꿀 거 여기 제 거 금고에다가 10,000원만 채워 넣어놓고 나머지 40만원은
그냥 은행에 입금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금액 있었던 거 있죠? 그거하고 해서 예금으로 좀 묶어서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금에. 어쨌든 이제 목돈이 생긴 거니까 뭐 이렇게 폭파하면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면 좋겠지만 안 사요. 안 사.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또 폭발을 했습니다. 영상을 지금 또 두 번째 찍고 있었는데 이걸 어느 부분에다 갖다 붙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 인사를 그냥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사 한번 했는데 이제 진짜 날씨가 풀렸잖아요. 겨울옷도 일부는 좀 정리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틈틈이 시간 있을 때 정리도 하시고 봄 기운을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월달에도 똘똘하게 잘 살다가 만나요. 모두 부자 돼야 만나요. 안녕.